특활비는 쉽게 얘기하면은 영수증 처리 필요 없다. 주면은 준 대로 마음대로 써도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겠다라는 돈이고요. 근데 업무가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짜는 걸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개념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랜 관행이 이렇게 쌓여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청와대도 특활비를 쓰고 국정원도 특활비를 쓰니까 국회에도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뭐 이렇게 사례금 네네네. 하고 어디 가면은 이제 뭐 예, 이렇게 예.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용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현금 지급을 해왔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액수가 많을 때는 한 80억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그게 한 60억 수준으로 네네네.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지급은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매달 이 처리를 하는데 국회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활비를 직접 주물렀던 분이에요. 오늘 잘 제 만났습니다. 제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이미 딱 이게 의석수에 따라서? 예산 의장단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아하.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아하. 또 각 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 그렇게. 전체 범위에 속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저기 예전에 이제 국회 그 사무처장 하실 예, 때 그런 거 이렇게 매번 보내면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제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직원 그 일을 담당하는 이제, 예. 직원들이 매달 총괄하시니까. 예. 그 시기에 네. 가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니까 그걸 매번 제가 챙길 이유는 아니 근데 이제 보시면서 제 손을 거쳐 간 돈은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접 밀실에 들어가시지는 않았고 네. 그 밀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 밀실이 아닌 곳에서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관행처럼 그래서 이제 뭐 쌈짓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세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난 2015년도 성완종 뭐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당시 의원이 특활비를 모아가지고 사실 와이프를 줬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이제 1억 원을 준 거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매달 그 당시 이제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4, 5천만 원 받았다.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중에 쓰고 남은 것을 집사람에게 줬더니 집사람이 그걸 갖다가 대여금고를 빌려가지고 모았는데 대여금고 안에 3억이 있었고 네네네. 그중에 1억 몇천만 원을 당대표 경선 때 자금으로 썼다. 그래서 경선 자금의 출처가 여기다. 네네네. 이제 그랬는데 성완종한테 받은 게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을 시인한 꼴이 이제 되어서 구설수에 올랐던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특수활동비가 2017년 기준으로 약 8천억 정도 되는데 네네. 그중에 4천억을 국정원 등 이제 수사기관에서 쓰는데 네네. 여기는 쓸 권한이 있는 데죠. 다만 제대로 쓰는지가 이제 감시 감독이 잘 안 돼서 늘 문제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서도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국회는 액수가 17억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또 그 절반 정도까지 줄일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저기 그냥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매달 받던 돈이 안 들어오면 사실 그럼 자기가 그럼 활동을 좀 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 그렇지는 거예요? 않습니다. 네,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네.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판공비는 업무 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도 있고 특정 업무 경비원이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귀찮을 따름이지 영수증 첨부하고 그러면 돼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뭐 집사람한테 갖다 줄 게 아니라면은 그게 꼭 필요한 운영비라면은 예산을 청구해서 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제대로 쓰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금년을 결산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밀로 이렇게 몰래 쓰고 어디 쓰는지를 안 밝혀야 될 그런 용도가 과연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오랜 관행의 산물이지. 관행.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혼자 뭐 인마이 포켓 하는 경우도 상임위원장이 이제 매달 막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걸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되게 과거에는 이제 1,000만 원, 1,000원.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격려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되게 써요. 이제 특활비가 없어지면 이제 영수증 청구하면 그 격려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넣으면은 훨씬 더 엄격해지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죠. 네네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많이 주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거나 아니면 그것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가거나 이럴 우려는 항상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관행인 건 사실이고 관행은 편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편하다는 것만으로 이 관행을 유지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용도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업무 추진비라거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밝히기 힘든 것들은 안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네네네.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넣어줘요, 돈을. 넣어주는데 일부는 현찰로 가방에 넣고 갖고 와가지고 예. 아 요즘도 예, 그래요? 이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만일에 이분이 안 주고 줬다고 하거나 제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거나 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수령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국회 사무처 직원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깜깜이 예산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현금을 지급한다는 건 네네네. 은행으로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종종 배달 사고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건 있을 그런 건 수가 없어요. 없죠.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없겠지만 제가 그 추측컨대는 받는 쪽에서 요구했을 거예요. 그거 이왕 주는 거 현찰로 좀 달라고. 아. 그게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저는 교섭단체가 작으니까 예. 적게 받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한테 들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처럼 많이 받는 분들은 5천만 원을 전액을 현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으면 그 순간 이걸 은행에 예금하겠습니까? 그러면 흔적이 남는데 근데- 그래서 바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죠. 그 구조가 과연 뜻하냐? 지금 액수는 줄었어요. 예전에 그 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5천만 원이고 네. 그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그 돈이 투명하지 않은 돈이면은 틀림이 없죠. 지금 대법원이 말이죠. 특수활동비 받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법원에도 놀랍게도 특수활동비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 예산부터 편성돼 가지고 2015년부터 지급이 됐어요. 거기는 근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거기는 왜 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의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대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된 그 해가 디가우징 시작된 해예요. 2014년부터.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이 뭔가 너무 의혹으로 아니 진짜 그 사물을 기밀이 보시면 이번에 대한비연협회장 뒷조사한 것처럼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수사 정보 활동에 대법원이 직접 뛰어든 해가 바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해하고 또 맞아떨어지는다는 지금 이제 점에서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그래 저게 바로 노회찬이야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래. 어쨌든 대단히 예, 용기 예. 있는 일을 예. 하신 거죠. 그 특수활동비를 그렇죠. 대개는 이제 원내대표를 하거나 상임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네네네네. 보조를 그렇죠, 이게 그렇죠. 받는 예. 그런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또 다 알려져 있어요. 네네네. 국회의원들 이제는 다 사이에서는 알죠.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첫 달부터 그냥 난 안 받겠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수령 거부가 가능한가를 물었어요. 아, 그러세요? 당론이 그래서 아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수령 거부는 방법이 없다. 일단은 받아서 나중에 뭐 불용 처리를 하거나 반납하라고 해서 근데 이제 또 매달 나오는 액수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은 받아봐야 알겠다 해가지고 석 달 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약간 짝수 날에는 좀 더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반납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납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뭐 우리만 깨끗하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요구고 국회 같은 데서는 없애고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용도로만 쓰라는 그리고 국회가 예산 편성에 칼을 쥐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거를 그대로 쓰면서 다른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손댄다는 것도 그거는 좀 명분이 말이 없기 좀, 때문에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뭐 사실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는 특수활동비 쪼가리라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국에 나간다 하면 국회의장이 불러다가 달러 얼마라도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게 다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감하면은 식사비를 하라고 주면은 이게 특수활동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국회 예산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고 받았던 경우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의혹의 대상이라면은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고. 근데 이게 의원들의 생각은 다 이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법안을 내셨는데 저기 법안 발의할 때 이제 최소한 10명. 근데 10명도 지금 다 못 채우셨다고. 아, 그거는요. 네. 의원들이 반대했으라기보다는 네네. 그 당시가 이제 지방선거 때 제가 네네네. 와중에 이걸 법안 발의하면서
좀 덜 알려지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이걸 채워가지고 발휘를 해야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네네네. 일은 누군가가 한번 크게 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노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걸 갖다 대법원까지 네네네.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개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기밀이 요구된다는 명분으로 쓸 바는 아니다라는 간접적인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에 한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를 국회 사무총장 보고 하라고 이제 네네네.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고소가 들어오는데 네네네. 사무총장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요? 국회 여야가 다 이렇게 당간에 합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이렇게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그걸 위한 어떤 여론의 압박은 필요하겠죠. 지금 그래서 예.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어디다 얼마 쓰고 이건 안 나옵니다.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돼도 별 내용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 액수 규모나 큰 용도 이런 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이걸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JTBC가 국회 특활비 지급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정당은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각 정당에 주는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된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천 달러, 약 7,280만 원이 현금 지급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는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된 돈이라며 구체적 기준 등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소와의 광명 찾자.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네.